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AP 스텝 잘 풀어보셨죠? 자, 이제 선생님하고 C 스텝 풀 차례인데요. 로그함수 C 스텝은 그래프 형태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한 단계 자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수업 잘 들어보시고 이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잘 풀어보면서 아 저런 내용이 있었구나 하는 거 하나 배워보면 한 단계 실력이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이 선생님 함께 하면서 한번 재밌게 문제 같이 풀어보길 바라고요. 자, 선생님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좋아요랑 구독 있잖아요. 구독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거 좀 힘나거든요.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주시면 선생님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493번부터 시작할게요. 잘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어떻게 푸는 거냐면 fx가 지수함수고 gx는 뭐야? 이렇게 로그함수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두 함수가 어떤 함수야? 그렇지, 바로 합성함수죠. 그 합성함수 결과가 그 값이 모두 자연수 될 수 있도록 하는 100 이하에서 자연수 n값 찾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할 겁니까? 그지? 얘는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함수는 바로 뜻이 뭐냐면 바로 대입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잘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죠. 자, 함수는 몇 번 풀어야 됩니까? 합성함수는 2번 풀어야죠. 결국 식을 대입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gn 값이 있으니까 x 값에다가 n을 대입해서 식을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얼마가 되겠어요? 로그 4의 n 이와 같이 되겠죠. 자, 이 식은 바로 뭐야? f한테는 x가 되는 거지. 함수는 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다가 잘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2가 있는데 x 들어갈 자리에 그치? 요와 같은 값을 대입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 이제 로그 성질 따르면 자리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리에 바꿔볼게요. 자, 로그 4에 2가 되겠죠? 자, 그럼 이 값이 얼마인지 알지? 그렇죠. 2분의 1입니다. 자, 이거를 같은 말로 루트 n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이 값이 자, 지금 뭐가 돼야 되겠어? 자연수 되라는 뜻이야. 그러면 자연수 되려면 루트 n 값이 뭐가 돼야 돼? 이 결과가 그렇죠.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n 값은 어떤 수? 그렇지. 제곱수가 돼야 되는 거야. 어떤 범위 내에서 100 이하에서 제곱수 모두 써볼까요? 자, 뭐가 있겠습니까? n 값은 1제곱, 2제곱, 그 다음에 3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7제곱, 8제곱, 9제곱 해서 이렇게 100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이 식을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할 시간인데 두 번째는 얘를 구해봐야 되겠지? 자, 합성함수입니다.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g에다가 fn 값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가 n 넣어봤더니 이건 뭐야? 2의 n승 것 같다 이거지. 자, 2의 n승은 x 값에다가 얘를 대입하기 때문에 로그 4가 되면서 x 들어갈 자리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죠. 자, 그런데 4는 2의 제곱이고 얘는 2의 n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도 앞으로 빼고 n도 앞으로 뺄 수 있어 우리는. 그지? 둘 다 빼서 정리를 해볼까요? 자, 2분의 n 되겠죠? 결과는. 그지? 자, 근데 아까 설명했듯이 이 값이 바로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자연수가 돼야 돼. 이게 뭐가 되라고? 이꼴 자연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 이 n 값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반드시 짝수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 둘 다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값들 중에서 짝수만 만족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짝수가 될 수 있는 값은 2의 제곱, 그 다음에 4의 제곱, 6제곱, 8제곱, 10제곱 이렇게 해서 5개만 이 자연수가 되겠죠. 자, 그 값을 다 더하래요. 그치? 그럼 다 더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얘는 4가 되고 얘는 16이 되겠고 36, 64 플러스 100이 되겠죠. 이 값이 100이네요. 그 200 되겠고 20이니까 바로 220. 그죠? 이와 같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자, 함수는요. 그냥 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만 대입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대입 잘해야 대학 갑니다. 알겠습니까? 네, 꼭 대학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494번 가볼게요. 자, 이제 494번 풀어볼까요? 자, 이 문제는 이제 그래프 문제죠. 그래프를 풀어가면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첫 번째 기억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함수 그려볼게요. 왜냐하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관계가 뭡니까? 그렇죠. 역함수 관계가 있잖아요. 이 두 그래프의 대수 비교 알 수 없을 때는 지수함수 그려서 판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통과한 이렇게 생기는 지수함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는 뭐가 있습니까? 지수함수 이렇게 있지요. 그죠? 밑이 클수록
y축이 어때요? 이렇게 가까워지죠? 자, 근데 지수함수, 역함수가 로그함수이기 때문에 로그함수는 이쪽에 가까워지는 거야. 어느 축? x축에 가까워지겠지. 자, 이거에 대해서 y 꼴 x에 관해서 역함수 만들어주면 이게 바로 로그함수 되겠죠. 그지? 그리고 자, 이거의 역함수 뭐가 됩니까? 이렇게 내려오겠지? 얘는 뭐가 되겠어요? 3의 x 되겠죠. 자, 그래서 로그함수는 밑이 클수록, 그죠? 클수록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프가. 이해되겠습니까?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데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지수함수 그려가면서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 빠를 겁니다. 자, 이제 기억 볼게요. x가 1보다 크대요. 그죠? 1보다 크니까 이쪽에 써야겠죠? 그래서 x 한번 대입해 볼까요? x 넣어봤을 때 두 값을 비교해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넣어봤더니 로그 2x가 어때요? 3x보다 더 크죠? 그래서 자, 아시겠지만 기억은 로그 2x가 3x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그죠? 그래프 그려봤을 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죠? 1보다 클 때, 그죠? 자, 니은은 가볼 텐데 x가 0부터 2까지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이 두 함수 마찬가지로 기억처럼 할 텐데 자, 이 기억과 니은의 차이점 뭐냐면 이 3x를 어때요? 옮긴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x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긴 그래프 이 그래프죠.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려서 또 마찬가지 비교한다는 뜻이야.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자, 로그 2x 함수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지? 이게 바로 로그 2x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로그 3x는 원래 이거 노란 선이에요. 그죠? 그런데 얼만큼? 그죠? 마이너스 1만큼 옮겨줘야 됩니다. 여길 통과했던 것이 바로 이렇게 가야 돼. 이 점근선이죠? 그래서 점근선도 옮겨지겠지? 마이너스 1만큼 옮겨지겠고 요 점을 지나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그래프가 약간 완만하게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완만하게 지나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 지나는 점 보시면 알겠지만 1콤방 지난 것이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된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되겠어요. 할 수 있겠죠? 원래 이렇게 됐었는데 그죠? 이런 녀석이 1만큼 이렇게 옮겨진 거죠. 됐지? 얘가 누구냐고요? 자, 1만큼 옮겼으니까 x 플러스 1 그래프가 되겠죠? 자, 됐습니다. 이제 이 두 그래프 어때요? 그래프 이렇게 만나는 점이 생겨요. 그런데 항상 보기에는 다 답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2를 줬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2라는 값이 넣어봤을 때 x값에 얼마 대입하냐고 2 넣어봤어요. 그죠? 그러면은 얼마 나옵니까? 2 넣어봤을 때 이 값이 1 나옵니다. 그죠? 마찬가지 여기다가도 3이죠? 여기다가도 2 넣었을 때 얼마야? 그러면 3이 되기 때문에 얘도 1 되겠죠? 그래서 두 로그 함수가 만나는 교점이 x 이꼴 2에서 만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0부터 2라는 이 범위 내에서 본다면 이 범위에서는 어때요? 로그 3x 플러스 1 그래프가 더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노란선 그래프가 하얀선보다 어때? 더 위에 있단 말이야.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노란선 그래프가 하얀선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 그래프가 이 시기 이 범위 내에서만 더 높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이 옳은 답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답을 체크하면 되겠어. 어렵지 않으시죠? 할 수 있죠. 그래프를 그려야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디귿 볼게요. 자, 기억과 니은 이렇게 풀면 되는데 자, 디귿은 또 무슨 뜻이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이건 어떻게 식을 두 개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야. 왜? 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함수를 뭐라 하냐면은 초월 함수라 그래.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런 함수를 초월 함수라 하거든요. 자, 초월 함수는 교점을 구할 때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그래프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프를 이용해서 교점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그래서 억지로 풀 것이 아니라 이 두 개를 식을 두 개로 갈라서 그린 다음에 만나는 교점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 넘겨서 식을 두 개 만들어 볼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2x하고 자, 넘겼을 때 마이너스 로그 2x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 마이너스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는 뭐와 같냐면은 바로 2분의 1의 x와 같은 감소함수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그래프는 이렇게 2의 x 그래프하고 이렇게 로그 2분의 1 x를 해갖고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만나게끔 하시면 교점을 알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제 그려볼게요. 자, 디귿이야. 자, 디귿에서 어떻게? 얘는 어떤 함수? 그렇지, 지수함수. 1 통과하면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이해되시겠죠? 좋아요. 근데 얘는 또 뭐야? 감소함수야. 로그함수인데 1 통과하면서 감소할 텐데 이렇게 내려간다는 뜻이야. 이게
그래서 이 그래프는 자, 로그 2분의 1 x라는 그래프가 되겠죠. 만나는 교점이 다 생긴 게 보일 겁니다. 이 교점 보이시죠? 이 교점이 바로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해가 바로 알파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교점, 얘는 해가 바로 뭐야? 그래프에서는 교점이란 말과 같은 뜻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이 값이 알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 왜 하필이면 2분의 1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이유가 있겠죠. 자, 얘는 x인데요. 여기 있는 이 y 값들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좌표 해볼게요. 옆으로 쭉 가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내려볼까요? 그러면 이 점은 y 값이 1인 점이죠. 그럼 그때 x가 얼마인지 알고 싶단 말이야. 이 점의 y 값이 얼마일 때? 1일 때. 그죠? 그래서 1을 이렇게 넣었을 때 그때 x를 얼마인지 알고 싶다면 대입해봐야겠죠. 그럼 1 넣어봤을 때 2분의 1의 x인데 그 x 값이 바로 2분의 1이야. 여기 있다. 그죠? 2분의 1. 여기 넣었을 때 이 값이 얼마라고요? 2분의 1인 거죠.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란 값이 2분의 1보다 작은 0과 2분의 1 사이 값인가 알 수가 있어. 알파는. 그죠? 오! 이 말은 옳지 않네요. 그죠? 틀렸기 때문에 디귿 틀렸고 기역과 니은 이렇게 두 개만 옳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문제 푸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제? 이와 같은 식은 무슨 함수? 초월함수라 그래요. 아, 초월함수 뭐냐면 다항함수 아닌 모든 함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1차, 2차 알죠? 그런 아닌 모든 함수를 다 뭐라 그래? 초월함수로 불러요. 됐습니까? 그 초월함수는 인수분해 같은 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때? 그래프를 이용해서 교점을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지? 그래서 식을 두 개를 갈라서 꼭 교점을 찾고 이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문제 495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495번 가볼게. 자, 이 문제는 A의 범위, B의 범위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서 fx하고 gx 보이시죠? 네. 그 그래프에 대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풀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그냥 함수 문제는 그냥 시키는 대로 풀면은 이해가 되십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fx가 있는데요. x축이 교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지? 그럼 fx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지? y값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y값 제로 딱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fx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은 얼마? 자, bx-1인데 이게 y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값이 얼마가 되라고 했어요? 제로. 제로가 되는 것이 바로 x절편이겠죠? 그럼 이게 0 되려면 이 값이 얼마가 되는지는 아시죠? 그지? 이 값이 1 돼야만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bx-1을 이렇게 1 놓고 해서 x를 구할 수가 있어. 그죠? b분의 2다.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fx는 감소함수예요. 그죠? 감소함수 1보다 작기 때문에 그러면은 점근선이 얼마인지 아시죠? x 자 b분의 1인데 지나는 점이 얼마냐면은 바로 b분의 2, 0다 해서 감소함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제? 요게 바로 fx고요. 그제? 그래서 요게 바로 x축 만나는 교점이다 이거야. 이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점이 gx의 점근선에 있다 그랬어요. 점근선. 그러면 얘는 어때? 점근선이 요 식이 0 되는 값이 점근선이거든요. 그래서 x라는 것은 얼마? a분의 1 여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이 점이. 그죠? a분의 1 값은 a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자, 이 값이 1보다 크겠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요 점을 딱 지나야 되는데 그 fx가 x축과 만나는 교점에 그 교점을 거기에 뭐가 있다? 바로 이 점근선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의 점근선이 바로 점근선에 fx 교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점근선이 얼마야? 바로 a분의 1인 거죠. 자, 그 선에 얘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어때요? x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이 바로 b분의 2가 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선상에 얘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점이 바로 x란 뜻입니다. 그지? 우린 그래서 요거만 정리하면 게임 끝났어. 다 한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곱하면 되겠지? 아, 미안합니다. 자, b 값이 얼마다? 이렇게 2a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우린 그래서 b는 2a다. 그래서 2번, 3번 둘 중에 한 개 답이 되겠네요.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런데 뭐가 필요해? 그쵸? a의 범위. 왜 하필이면 2분의 1 나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a, b 범위가 있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단 말이야. 그죠? 우린 그래서 저 범위를 어떻게 이용하면 a, b 범위를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데리고 올게요. 자, 어때요? 자, 0. 두 번째죠. A, 1, B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2분의 1 나왔을까? 문제는 어떤 범위 구하는 거야? A 범위. 그러니까 B는 필요 없잖아요. B를 딱 대입해서 A 범위를 만들어주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대입해 볼게. 그 뭐가 되겠어요? 넣었더니 바로 얘가 2A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약분해 보세요. A 값은 2분의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A가 요 범위 사이에 들어있는데 얘랑 모두 만족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A 범위는 얼마? 2분의 1과 1 사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A 범위까지 물어봤는데 A 범위 물어봤다 해서 떨 거 없어. 문제 다 들어있습니다. 문제 다 있으니까 꼼꼼하게 샤프로 줄 쳐가면서 읽어보시면 아마 빠진 거 없이 잘 푸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A 범위 구했으면 이와 같이 구해서 답을 이렇게 표시하면 정답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다음 문제 496번 들어갈게요. 자, 이제 496번을 풀어볼게. 자, 이렇게 그래프 문제가 주어지잖아요. 자, 그래프 문제는요, 선생님 늘 강조하지만 그래프 문제는 어떻게 해요? 좌표화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래프 문제는 좌표화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점들을 좌표화하라는 건데 내가 정하는 거야. 아무것도 준 게 없잖아요. 자,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P라는 점은 Y 꼴 X의 한 점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야? 여기 있는 점이라는 것은 내가 좌표화시키는데 어때요? 아무것도 모른다면 X, Y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A, A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지? 왜? 모르니까. 하지만 알 수 없지만은 Y 꼴 X에 있기 때문에 X랑 Y를 똑같이 해서 잡아주면 되고요. 한 점만 정하면 도미노식으로 쭉 갈 수 있어. 잘 보세요. 어때요? Q는 Y 1차겠죠? 그래서 이렇게 Y 값을 똑같이 하면서 그때 X 찾아주고요. 얘는 또 뭐가 1차겠습니까? X 1차겠죠? 네, 그때 Y 구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걸 구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해볼게요. 자, 일단은 Y 값을 여기 대입하면 여기에 Y가 A이기 때문에 그때 X를 그래프에 대입해서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를 지수로 고치면 4의 A승은 X-4분의 1. 그때 X는 4의 A승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4A승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야. 됐지? 이제 또 마찬가지 X를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좌표는 2의 A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 문제에 반드시 이 문제 속에 힌트가 있을 겁니다. 뭐 있어요? 그치, 같다는 게 써있네요. 두 변의 길이 같다. 이등변이죠. 즉,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는 얘기야.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건데 같다는 걸 써먹어서 문제 풀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 길이 얼마예요? 그지? 이 y 값에서 이 y 빼야 되겠지? 그러면 2의 a승에서 a를 이렇게 빼주는 거죠. 됐지? 마찬가지 얘도 이 x에서 x를 빼야 되겠지? 그럼 빼면 되잖아. 그럼 빼볼게요. 4a승 플러스 4분의 1에서 x를 뺐더니 a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얘 어때? 이 둘은 사라지잖아요. 근데 얘를 딱 보자마자 느낌 있어요?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얘를 t로 치환할 수 있어. 그지? 항상 지수는 치환할 때 이렇게 양수량이 생기죠. 그거 모르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치환한다면 얘는 t가 되고 얘는 뭐가 되겠어요? t제곱 플러스 4분의 1 이와 같이 되죠. 그럼 이제 정리해볼까?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분의 1 이꼴 제로가 되는데 얘는 바로 t 마이너스 2분의 1의 이와 같은 완전 제곱식이죠. 그러면 t 값이 나왔어. 이렇게 얼마? 2분의 1. 그 t는 다시 돌려주면 누구죠? 그렇죠. 얘란 말이야. 그러면 2의 a승을 넣어봤을 때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요. 자, 2분의 1은 2의 몇 승? 그렇지. 마이너스 1승입니다. 이때 a 값을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좌표 선생님이 다 써볼게요. 자, 이게 누굽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자, 그죠? 얘도 마찬가지 대입을 해보면 요거 대입해볼까요? 얼마야? 그러면은 4분의 1 되겠죠? 그래서 둘 더 했더니 2분의 1 되겠고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이렇게 Q의 좌표 생기겠고요. 얘도 마찬가지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넓이만 구하면 게임 끝나는데요. 여기 2분의 1에서 요 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이가
2분의 1 마이너스 1. 그래서 2분의 3. 요 길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 요 길이도 그죠? 이 x에서 x를 빼. 근데 이등변이야. 같은 길이죠? 그래서 2분의 3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마무리해 볼까요? 우리의 목적은 삼각형 넓이가 목적입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가 목적이죠. 자, 이제 곱하면 되죠. 그래서 결국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해서 8이다. 그죠? 8분의 9 이와 같이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좌표화만 시키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좌표화 잘 시켜주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힌트를 이용해서 뭘 풀 건지만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 이용해서 여하튼 넓이 문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497번 가볼까요? 자, 이제 497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제 이런 게 있어. 우리 문제 풀기 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하나 배우도록 할게요. 이게 원이잖아요. 그죠? 원인데 요게 지금 지름이야. 그죠? 지름. 그 마찬가지인데요. 얘도 지름이라면 지름끼리의 교점 뭐가 될까요? 당연히 원의 중심 되는 거죠. 그죠? 얘를 물으면 안 됩니다. 이 중심이라는 것은 원의 중심이라는 것은 바로 지름의 교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원의 중심 좌표가 4분의 5,0이 있잖아요. x축에 어딘가에 그죠? 뭐가 있으니까 이 원의 중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문제 읽어보세요. 바로 PQ가 뭐랍니까? 바로 PQ가 지름이에요. 그죠? 얘가 뭐라고? 지름이야. 얘도 지름이죠. 왜? 그죠? 중심이 어느 축? X축 있단 말이야. X축에 있는데 얘가 지름이고 지름을 했으니까 이 만나는 교점이 바로 이 원의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중심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 중심 좌표 얼마야? 이렇게 4분의 5,0가 되겠죠? 이 중심이라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관계를 사용해 갖고 A 값을 물어본 이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자 그래프 문제이기 때문에 뭘 시켜줘야 돼? 그렇죠. 좌표화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좌표화 시켜볼게요. 자, X좌표 안 나왔습니다. 같은 문자 쓸게요. 같은 문자, 소문자 P를 써볼까요? 자, 그러면은 대입해 봤을 때 얘 뭐가 돼요? A의 그죠? P 이와 같이 되겠죠. 됐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소문자 Q를 쓴다면 Q를 대입해서 얼마가 되냐면 로고 A의 Q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 원의 중심이잖아요. 이 길이 같죠? 왜? 반지름이니까 같아요. 반지름이니까.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요? 바로 PQ의 그렇죠. PQ의 중심이면서 중점 된단 말이에요. 중점. 그죠? 그러면 그 얘기는 X좌표의 중점이 4분의 5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식을 세워보란 얘기예요. 자, 이제 선생님이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P랑 Q의 중점이 4분의 5이기 때문에 P 플러스 Q, 그죠? 이 값이 얼마? 4분의 5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양변에 2배 했더니 P 플러스 Q 값은 2분의 5라는 사실이에요. 됐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이 Y좌표의 중점도 제로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Y좌표 중점도 써먹자. 자, 어떻게 해요? 자, P 플러스 로그 A의 Q가 얼마가 된다고요? 이렇게 제로가 된다고요. 그죠? 양변에 2배 한 다음에 같은 밑이고 더하기라서 얘네 둘은 곱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 어떻게 해요? A의 PQ. 그지? 얘는 곱해서 제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로그는 아시겠지만 0 나올 때는 요 진수가 1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PQ 값이 얼마다? 이 값이 1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다 됐죠? 자, P 값은 어때요? 얘보다 크고 Q는 얘보단 작은데 이 정도는 센스 있으니까 더해서 2분의 5 곱하면 1 어떤 수일까요? 그렇지? 얘가 2고 2분의 1 C스테프는 친구는 딱 알 것 같아요. 그죠? 얘가 2가 되고 얼마? 2분의 1일 때 더하면 2분의 5 곱하면 1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얘를 모른다면 이거를 넣어서 식 만들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라면 두근의 합과 곱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식 만들어 준다면 t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2분의 5t 그 다음에 곱 1이기 때문에 양변에 2배를 해서 2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 이꼴 제로 한다면 t 값이 몇 개가 나오냐면 이렇게 2개가 나올 수 있죠. 둘 중에 하나가 p고요. 하나가 q입니다. 근데 P는 4분의 5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P가 되겠죠. 자, 이렇게도 해도 되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맞는 건데 그러나 딱 보고 알아야 돼요.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PQ가 바로 뭐예요? 지름이다. 이걸 왜 강조했을까? 그지? 이걸 써먹으라는 얘기야. 이걸 사용해갖고 A값 구하면 이제 게임 끝나는데 요 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알아요. 왜? 반지름 값을 알기 때문이지. 자, 반지름 값은 얼마입니까? 4분의 루트 13이죠. 그러면 지름은 바로 2분의 루트 13이란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점과 이 점과의 두 점 사이 길이가 얘라는 걸 써먹어서 A 값을 구하란 뜻이야. 오늘 이렇게 말이 좀 빗나가네. 좀 미안합니다. 자, 이 P 값을 대입을 하면 얼마? 그죠? 2가 되겠고요. 자, 얼마? 로그 A의 2가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Q도 마찬가지. 자, 점을 대입을 해보니까 2분의 1 대입하니까, 그죠? Q 2분의 맞죠? 그래서 자, 2분의 1 로그 A의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점 사이 길이 구할 겁니다. 그 길이가 얘가 되는 뜻이야. 자, 얘는 뭐와 같죠? 마이너스 로그 A의 2와 같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두 점 사이 길이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PQ 길이 구해볼게요. 자, 어떻게 해요? X값 길이 빼야 되겠죠? X값 길이 뺀 거를 제곱해보자. 그래서 2-2분의 1의 제곱이 되겠고, 마찬가지 Y값 길이 빼서 제곱해야겠지? 그러면은 로그 A의 2 플러스 로그 A의 2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값이 바로 얼마냐면 지름의 길이 2분의 루트 13과 같다. 이 얘기죠. 그죠? 자, 다 했는데 이제 두 점 사이 길이 이용해서 이거 풀면 끝입니다. 자, 양변 제곱하면 되겠죠? 얘는 얼마입니까? 얘는 4분의 9예요. 얘는 또 뭐죠? 얘는 2 로그 A2의 제곱이 되겠고, 이걸 제곱했더니 4분의 13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자, 그러면 A의 2의 제곱은 넘겼더니 1 나올 수 있어요. 그 양변을 제곱을 해보면, 자, 어떻게? 얘를 풀어주면은 여기다 1, 그죠? 제곱근이죠? 마이너스 1 구할 수 있고요. 이때 A 값 어떻게 구할까요? 자, 하나는 2분의 1이고 또 하나는 얼마야?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죠?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네.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2는 자, 로그를 또 어때? 지수 형태로 바꿨을 때 그렇게 정리만 하면 이제 끝난 거야. 그지? 이 값이 A의 2분의 1승, 이 값이 A의 빼기 2분의 1승. 그죠? 양변을 제곱하시면 얘는 4가 되죠. 그래서 A 값 4가 되고요. 얘랑 같다고 할 때는 양변을 제곱할 때는 A 값이 4분의 1. 이렇게 해서 A 값이 두 번 나와요. 자, 두 번 나오는데 그 중에 A 값은 1보다 큰 실수라 했습니다. 그래서 1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증가함수라서, 그죠? A 값은 4가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면 이런 얘기야. 지름끼리 만나는 교점이 이 원의 중심좌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중심좌표가 얘가 지름이고 얘가 지름이라서 만나는 교점. 중심좌표가 어때요? 그지? X축에 있으니까 당연히 얘가 지름이란 뜻이야. 그럼 지름끼리 만나는 교점이 이 원의 중심. 그런데 반지름끼리 같기 때문에 중점을 써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중점이 4분의 5. 마찬가지 4분의 어떻게 중점 구간값이 제로가 돼서 여기에서 PQ 값을 찾는 게 우리의 실력이야. 그 값을 구했으면은 그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길이가 바로 지름이기 때문에 그 길이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마지막 물어보는 A 값을 찾는 게 바로 우리의 실력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네, 이 정도는 비록 수능 나왔던 문제지만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생각됩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잘 풀어보시면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다음 문제 498번 넘어갈게요. 자, 이제 498번 가볼게요. 자, 이 문제 그래프는 아주 복잡해 보입니다. 아주 복잡하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말은 뭐야? 선생님이 늘 하는 말이 뭐죠? 그렇지, 좌표화 시키라는 거야. 그래프 문제는 좌표화만 시키면 정말 게임 끝나고요. 좌표화 시킨 다음에 이제 식에다가 그래프에다가 그 점만 대입하면 아주 간단하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A라는 점이 어떻게 돼요? 그죠? X좌표가 K죠? 그래서 A좌표는 K, 요 길이 4이기 때문에 A좌표는 K, 4가 됩니다. 마찬가지 B도 이렇게 K, 3이 되겠죠? 뭐 재밌죠? 점만 이렇게 좌표화 시키면 되는 거야. 자, C도 마찬가지 얼마야? K, 가 되겠고 요 길이 4니까 빼기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D좌표도 X좌표는 K가 되겠고 Y좌표가 N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점들 어디다 써먹어요? 그지? 우리는 대입만 잘하면 됩니다. 그죠? 네. 현재 이 점을 대입할 거야. 자, 먼저 이 점을 대입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보세요. 자, 이 점을 대입을 하면 얼마야? 4가 되면서 자, K를 딱 대입했으니까 로그 A의 K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이 점 또 이렇게 딱 대입하는 거예요. Y 값에 3을 넣어보겠습니다. Y 값 3. 그 다음에 로그 A가 되면서 B네요. 그죠? 로그 B가 되면서 자, 얼마 대입해? X, K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됐죠? 또 마찬가지 얘를 대입해 볼까요? Y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고요. K를 넣었더니 바로 로그 C의 K다 이렇게 표현되죠. 마찬가지예요. 얘도 Y 값에다가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N 플러스 4가 되겠고 X 값 K 대입하면 자, 로그 D의 K다 이렇게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네. 이제 이거를 풀면 되는 거예요. 다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때 K 값은 A 몇 승? A의 4승. 그죠? 그 다음에 자 B의 몇 승? K는 B의 3승. 그 다음에 또 K는 또 C의 몇 승? C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K는 D의 마이너스 N 더하기 4승. 다 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걸 써먹어야 되냐면 문제 주어진 게 뭐야? 바로 이거거든요. 그죠? 이거를 만족하래요. 그때 N의 값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식을 N을 찾기 위해서는 한 개의 문자를 써먹을 수 있도록 그죠? 한 개의 문자로 통일시킨 거, 통일. 그러면은 전부 다 뭐로? 전부 다 이 식을 K로 뭐 한다? 통일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한번 통일시켜 볼게요. 보세요. 어떻게 해요? A는 뭐의 몇 승? K의 4분의 1승이죠. 또 마찬가지. 자, B는 K 몇 승? 3분의 1승이죠. 또 마찬가지. C는 K 몇 승? 마이너스 4분의 1승이에요.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D는 그죠? 자, D는 K의 마이너스 M 플러스 4분의 1승 이렇게 되거든요. 이 A, B, C, D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대입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B 값에다가는 얘를 대입을 하면 K의 3분의 1승 되겠죠? 그 다음에 루트 C에다가는 K 마이너스 4분의 1승 대입을 했죠? 이렇게 부동호 되겠죠? 그 다음에 A에다가 얘를 대입을 하면 또 뭐가 되겠어요? A는 K의 4분의 1승 되겠고요. 그 다음에 D는 얘를 들어가야 되겠죠? D는 마이너스 M 플러스 4분의 1승인데 그 바깥에 이렇게 제곱이 돼 있어요. 자, 이제 얘만 풀면 게임 끝나는 것이죠. 자, K의 3분의 1승인데 이거 아시겠지만 여기 앞에 2가 숨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분의 얘 해서 마이너스 8분의 1승. 자, K는 얘가 4분의 1승. 그 다음에 곱하면 마이너스 M 플러스 4분의 2승이 되는 거죠. 이 곱한 결과는 얘가 되는 거죠. 자, 지수의 법칙에 따라서 성질 써먹어서 잘 정리하면 끝나는 거야. 얘네들 더해줘야겠지? 3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부등식 K. 4분의 1승 마이너스 M 플러스 4분의 2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지수부등식에서 자, 이게 매우 중요하죠? 보시면 알겠지만 요 K 값이 어때요? 1보다 큽니다. 그죠? K 값이 이 K 값이 그죠? X이고 K가 1보다 커요. 자, 그러니까 이 밑이 1보다 크다. 무슨 함수? 증가함수. 그래서 이 부등호 관계는 변하지 않겠죠. 그지? 이 부등호 그대로 와야 되죠. 이렇게 그대로 와야 되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빼올게, 선생님이. 자, 3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M 플러스 4분의 2다. 이거야. 이항시켜 정리해보자. 자, 이렇게 해서 이항을 시켜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부 통분해요. 얼마로? 24. 그죠? 그 24분의 8 빼기 3 빼기 6 마이너스 M 플러스 4분의 2다. 그 마이너스 24분의 1 마이너스 M 플러스 4분의 2 마이너스를 정리를 하면 24분의 1 부동호 방향 바뀌고 M 플러스 4분의 2
양변을 역수를 취해주면 부동호 방향 다시 바뀌고 2분의 n 더하기 4 이렇게 해요. 자, 2 곱해주면 얼마가 되죠? 자, 선생님이 이쪽 지울게요. 자, 여기로 오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2 곱해주면 얘는 48. 그 다음에 부동호 n 더하기 4. 그래서 4 넘어가서 정리를 하면 결과적으로 44. 얘보다 작은 그죠? 자연수 n 중에서 제일 큰 값 얼마? 정답 30. 정답 43.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린 그래서 얘보다 작은 자연수 최대값 찾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어렵지가 않아요. 괜히 그래프가 복잡해 보일 뿐이지 이런 점들을 좌표화해서 잘만 대입해서 이와 같은 식만 세운다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런 식을 만족하게끔 대입해서 거기에 맞는 지수 성질, 로고 성질 이용하면 충분히 답을 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네. 그래요.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499번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자, 문제 가볼게. 자, 로그 2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A, 그죠? A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얼마야? 당연히 1,0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OA라는 선분이 뭡니까? 바로 요 길이입니다. 그죠? 요 길이가 얼마짜리예요? 1짜리 길이죠? 네. 그 선분을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옮기라는 겁니다. 그지? X 방향으로 5만큼, Y 방향으로 3만큼 옮겨볼게요, 선생님이. 그럼 그래프를 새로 그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옮겨보겠습니다. 자, 0,0을 원점을 옮겨야겠죠? 그지? 얼마? 5,3으로 이렇게 보내면 되겠어요. 그지? 그리고 옮겨진 거야. 자, 이 점이 여기로 가서 이렇게 옮겨진 점을 5 다시를 할게요. 마찬가지 1,0인데 X방향으로 5만큼, Y방향 3만큼 옆으로 1만 가면 되니까 얘는 6,3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A-. 그래서 이 선분 그대로 이렇게 일자리 길이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그래프가 만나래요. 누구랑? 이 선분하고 만나래요. 그지? 얘도 같은 위치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그래프를 평행하게 옮기라는 겁니다. 그지? 옮겨서 이 두 점을 지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옮겨서 그냥 지나게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나냐? 양 끝이 뭐야? 경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보여드린다면 옮겨서 이렇게 한번 지나면 되고 이렇게 2번 지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5-라는 점이 5,3이고요. A-라는 점은 6,3인데요. 이 두 점을 지날 때 그때마다 여기 있는 A 값을 찾아봐라 이겁니다. 그죠? 옮겨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2번 하겠습니다. 자, 1번 대입해 볼까요? 1번은 언제 5,3을 대입할 때죠. 어디다 대입해요? 이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죠. 그래서 로그 2의 x 플러스 a라는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잖아요. 그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날 때 양 끝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지?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3은 로그 2의 5 플러스 a. 자, 2의 3승 8이고요. 5 플러스 a이기 때문에 이때 a 값은 3이 나와 이렇게 됐죠. 자, 두 번째는요. 이 점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좌표 얼마입니까? 6,3을 또 지나면 되겠어요. 누가? 바로 이 그래프가. 그지? 그래서 로그 2의 x 플러스 a에다가 대입을 해봤더니 y 값은 3이 되고, 그죠? x 값은 이렇게 6 대입하면 그때 a 값 구하면 되는 거죠. 2의 3승 8 넘어갔더니 a 값이 2가 나옵니다. 됐어요. 어차피 양 끝에 있는 a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값 중에서 큰 거와 작은 거 합을 물어봤으니까 둘을 더한다면 이렇게 5다 간단하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 쉬운 거니까 그냥 쉽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문제 500번 들어가 보죠. 자, 이제 500번 풀어볼까요? 자, 이거 문제는 어때? 이와 같은 어떤 조건식을 줬어요. 그런 조건식을 줄 때 우리가 물어본 게 뭐냐면 요 식의 최대값 구하는 건데 이 주어진 조건식과 물어본 식을 잘 보고 비교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물어본 식을, 이 조건식을 써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 조건식은 밑이 얼마야? 로그 2가 되는 로그죠. 그죠? 그래서 얘를 밑이 2가 되는 로그로 바꿔주셔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조건식을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이 조건식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 물어본 식을 밑을 2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2에 y분의 x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물어본 식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로그 성질 써서 식을 써보겠습니다. 자, 2 로그 2의 x, 그죠? 마이너스 2의 y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개의 문자가 보이는데 한 개의 문자로 통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식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넣어봤어요. 자, 2 로그 2의 x 마이너스 가로 열고 2x의 이렇게 제곱이다.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늘 하던 거죠. 딱 보세요. 뭐가 느낌 나죠? 뭐야 합니까? 그지? 치환입니다. 아, 요 식을 이렇게 치환시켜야 돼요. 그죠? 그래야 2차식 만들어서 문제 아주 쉽게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치환할 때는 반드시 뭘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뼈를 남겨, 뼈. 뼈를 남기고 치환은 뭘 남겨요? 그렇지. 범위를 남겨요, 범위.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범위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식을 바꿔볼게요. 얘를 t로 치환해 볼까요? 자, 뭐가 됩니까? 자, t로 바꿨더니 2t가 되고요. 마이너스 t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2차 함수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치환할 때 반드시 범위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범위를 남기기 때문에 모든 항에다가 로그 2로 해서 범위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자, 0 되겠죠? t가 되겠죠? 얼마? 3. 이렇게 범위를 여러분들이 딱 보고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얘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려야겠죠? 그래서 t 값이 1일 때 최대값이 1입니다. 됐죠? 그리고요. 자, 0부터 3까지죠. 여기가 t 값이 0에서 얼마까지? 3까지니까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나타내 보시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3을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얼마야? 이 값은 빼기 3이 되겠죠? 자, 근데요. 잘 보실 게 하나 있어요. 이 범위가 얼마야 지금? 마이너스 3부터 이렇게 1까지인데. 그죠? 근데 이거는 y가 아니라 바로 이거 값이야. 그지? 조심하셔야 돼요. 이 값이 최대가 1이고 마이너스 3이 최소가 됩니다. 우린 지금 얘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한 단계 더 풀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얘는 누구라고요? 바로 로그 2의 y분의 x제곱 이거식의 치역입니다. 그죠? 우린 그걸 또 다시 바꿔줘야 돼요.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예쁘게 써보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로그 2의 y분의 x의 제곱이 이렇게 1 되어 있잖아요. 이때 밑을 2로 해서 다시 정리해 줘야 돼요. 지수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이 몇 승? 2의 3승? 8분의 1 맞죠? 네, 8분의 1. 자, y분의 x제곱. 자, 2의 1승이니까 2 나올 수 있겠죠? 우린 그래서 마지막에 finally 최종적으로는 이 식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물어본 게 요 식이라서 그 식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구해봤더니 얘가 뭐야? 그렇죠. 최대가 되고 얘가 뭐야? 최소가 되겠죠? 얘네들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둘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더해볼게요. 더해봤더니 8분의 17 이와 같은 답을 구하시면 500번 문제 500번까지 잘 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문제 501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501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문제는 로그 부등식이죠. 로그 부등식, 로그 방정식 마찬가지인 게 맨 처음 뭐부터 하셔야 돼요? 그렇죠. 진수 조건부터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맨 처음 할 게 뭐라고? 진수 조건. 반드시 얘부터 하시는 겁니다. 얘가 진수 보이시죠? 네. 5-x가 이렇게 0보다 커야 돼요. 그죠? 또 마찬가지 x 플러스 3도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맞는 x의 범위를 구해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3에서 얼마까지? 5까지. 이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진수 조건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얘부터 하셔야 답이 나오지. 이거 안 하시면 절대로 답이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뭐부터 하라고요? 진수 조건. 그치? 중요한 겁니다. 얘부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뭘 풀어야 되겠어요? 두 번째 이제 풀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를 정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5-x 그 다음에 로그 a의 x 플러스 3인데요.
자, 로그는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밑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를 밑을 A로 한 값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1은 바로 뭐예요? A의 A죠. 그죠? 더하기는 뭐예요? 곱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자, 5-x 로그 A에 A 곱하기 x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이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요. 이 A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때?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지?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져서 풀어봐야 되죠. 그때 그 A 값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를 따져볼게요. A 값이 1보다 클 때 바로 증가함수 되겠죠. 그러면 2가 어때요? 부등호. 그죠? 안 변하겠죠? 그래서 5-x 부등호 그대로 쓰시면서 ax 플러스 3a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넘겨봤더니 어떻게 돼요? 얘 넘어가고 넘어가 되겠죠? 정리해 볼게요. 자, a 플러스 1에 x. 자, a 쪽으로 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넘어가면 5-3a다. 이렇게 됩니다. a가 1보다 크니까 얘는 지금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눴을 때 부등 안 바뀌겠죠? 자, 바뀌지 않으면서 a 플러스 1, 5-3a 이와 같은 해가 나왔어요. 언제? 1보다 클 때. 그러면 우리 답은 이런 답이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진수조건과 얘를 풀었을 때 이 둘의 교집합을 했을 때 이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거의 해가 얘랑 했으니까. 그제? 우리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공통범위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공통범위는요. 어때요? 딱 보면 알겠죠? 자, 얼마? a 플러스 1, 5-3a 부등호 방향 1로 가니까 얘랑 겹칠 수 있게 해서 이 나오는 범위를 보면서 보는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와 겹치는 만족하는 범위는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이 얘가 되란 뜻이죠. 결국 뭐야? 바로 마이너스 1이 얘가 되란 뜻입니다. 그때 a 값을 물어본 거예요. 자, 이제 a 값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a 플러스 1분의 5-3a 값이 마이너스 1과 같았을 때 a 값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a 빼기 1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그래서 a 값은 3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a 값이 어때요? 1보다 큰 거. 그렇죠? 맞죠? 맞아요. 그래서 a 값 3이 옳은 답이야. 한 번 더 풀어봐야 돼요. 그죠? 언제? 감소함수일 때. a 범위가 이렇게 될 텐데요. 1보다 작으니까 감소가 되겠죠? 네,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풀어봤더니 이쪽 부등호 얘가 그죠?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서 a의 x 플러스 3 이와 같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제 정리해 볼 텐데 5-x ax 플러스 3a 얘가 여기로 가면 a 플러스 1에 x 그 다음에 넘어가면 5-3a가 됩니다. 자,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도 플러스예요. 그래서 나눈다고 하더라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진수조건하고 그 다음에 이 나온 범위랑 겹치는 공통되는 범위 또 구해봐야 돼 우리가. 그죠? 이렇게 해서 자, 구해봐야 되는데 이 범위랑 얘랑 겹치게 했을 때 이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얘는 여기로 가니까 이 겹친다 해도 이 답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문제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안 되는 답이야. 되지 않아요. 그죠? 얘랑 공통되는 범위 구했을 때 이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이해할 수 있죠? 우린 그래서 얘를 버리면 이 답만 답을 선택하면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무슨 조건? 그렇죠. 진수조건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풀어봐야 되는데 밑이 문자라서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지? 증가일 때 그대로 하면서 부등호 그대로 하면서 풀어보고 진수의 조건과 나온 답이랑 겹치게 했을 때 만족하는 공통범위가 이런 답이 될 수 있는 그 A 값 찾는 거니까 꼭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다음 문제 502번 들어갈게요. 자, 이제 502번 문제 들어가 볼까요? 자, 이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고등수학 상에서 원의 방정식 배울 때 원의 접선 배웠습니까? 그 공식을 꼭 써먹어야 됩니다. 선생님 미리 한번 공식 쓰고 들어갈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원이 있는데, 그지? 이 한 점이 x1, y1이라 했을 때 이 점을 접하는 접선을 구해본다면, 그죠? 이 원의 방정식은 물론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r제곱을 했을 때 이 접선권 공식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x제곱이란 게 무슨 말이야? x가 이렇게 두 번 곱해진 거죠? 네, 거기에다가 이 점을 하나 대입하는 거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아시겠죠? y제곱도 y를 두 번 곱한 건데 그 한 개에다가 이 점을 대입하죠. 그래서 점을 딱 대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차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제목 접선의 방정식 그래요. 그죠? 우리 그 접선의 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자 그림을 그려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원의 방정식 반지름, 자 원의 중심 더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원을 그려봤어요. 자, 그죠? 얘가 y축, 얘는 x축. 그런데 y 꼴 x라는 교점이 생기네요. 그죠? 이 원과 y 꼴 x 교점이니까 두 식을 어때요? 연립해야겠죠? 그래야 이 교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연립해 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자, 2배의 4분의 9의 n승과 y 꼴 x와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y에다가 x 대입을 했어요. 그럼 뭐가 되나요? 그죠? 2x제곱은 2배의 4분의 9의 n승 이와 같이 되겠죠. 이렇게 약분해 보면 x라는 제곱이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걸 푸는 방법을 아시죠? 4도 2의 제곱이고요. 9도 3제곱이라서 이때 x를 구해보시면 얼마입니까? 2분의 3의 n승, 그죠? 양수이기 때문에 2분의 3의 n승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그 y도 같은 값이겠죠? 그래서 2분의 3의 n승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이 점이 바로 x1, y1 되는 거죠. 그지? 얘가 누구? x1, 얘가 누구? y1. 자, 우리 문제는 뭘 물어본 거냐면 얘를 접하게 이렇게 접선을 그렸을 때, 그죠? 그 접선과 x축, y축과 둘러싸인 서라운드, 그죠? 서라운드 둘러싸인 부분 넓이가 얼마? 20 이상이 되라. 이걸 이용해서 n의 최소값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 넓이 되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우린 그래서 이 파란 선의 접선을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원의 방정식 여기 써 있어, 그지? 자, 어떻게 구하죠? 접선 보이시죠? x제곱을 x1x, 그죠? y제곱을 y1y 두 배에다가 4분의 9의 n승 이렇게 나타내 준단 말이죠. 여기 x1과 y1에다가 이 점을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그럼 구해볼게요. 자, 대입을 했더니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넣어보니까 자, 2분의 3의 n승의 x 이렇게 y에다가도 대입하면 2분의 3의 n승의 y는 2의 4분의 9의 n승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이제 이게 바로 뭐야? 접선이에요. 접선. 이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때 절편을 우리 구해줘야 돼. 절편. x절편. 여기다 얼마 대입해야 돼? 0 대입해야겠죠. 그래서 그때 뭐가 남아요? 2분의 3의 n승 x가 2의 4분의 9의 n승이라서 얘로 얘를 나누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나눌 수 있죠? 이거 2분의 3 제곱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결과는 2분의 3의 n승 얘가 됩니다. 그지? 이게 제곱이니까 하나 약분 되겠죠? 이렇게. 예. 그럼 이제 결국 여기다 접점을 대입을 하면 자, 이 점이 얼마가 된다고요? 자, 2 곱하기 2분의 3의 n승 콤마 제로다. 이겁니다. 근데요, 하나 배울게요. 이 접점 좌표가 똑같을 때는 y절편 값 똑같아요. 그거 당연하겠죠. 예, 그래서 y절편 값도 이 값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2에 2분의 3의 n승 똑같이 이렇게 써봤어요. 우리 그러면 넓이 구할 때, 그죠? 2 곱하기 2분의 3의 n승 하면 되겠고요. 밑변의 길이도 2 곱하기 2분의 3의 n승 해서 넓이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넓이 구해볼게요. 자, 넓이라는 건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그지? 그래서 두 번째 넓이 알아보자. 자, 밑변 2 곱하기 2분의 3의 n승, 그 다음에 2 곱하기 2분의 3의 n승. 이 넓이가 얼마 이상? 그렇죠? 20 이상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약분하면 돼, 이거는. 그지?
마찬가지 얘도 약분했더니 얼마? 이거는 10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요. 2분의 3의 n승에 이렇게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값이 얼마? 10 이상이 됩니다. 이게. 자, 이제 얘는 제곱이니까 아예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지? 그럼 얼마가 되겠어? 얘는 4분의 9의 n승 되면서 10 이상이다. 이거를 풀면 끝나는데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어진 상용 로그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지? 잘 써서 얘를 선생님이 구해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대입해서 구해볼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양변에다가 뭘 취합니까? 그죠? 상용 로그를 취해줘야겠죠? 그래서 상용 로그 4분의 9의 n승 그리고 로그 10 얘를 풀면 되겠지. n이 앞으로 뺄 수 있어요. 자, 9는 2 로그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는 2 로그 2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1이죠. 여기다가 얼마 대입하냐면 바로 0.48.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0.3을 대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써봤더니 n은 0.96 빼기 0.6 이렇게 해서 얘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이 값이 얼마예요? 얘는 0.36이죠. 그래서 n 값을 구해보는데 0.36분의 1입니다. 얘를 나눗셈 할 줄 알죠? 네, 해보면 2.7보다 이렇게 큰 거 알 수 있어요. 걔보다 큰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겠어요? 그치, m은 이렇게 최소값 3이 됩니다. 자, 우리가 답은 나왔고요. 이 문제 푸는 방법, 그죠? 이런 교점을 구하시고 연립해서 그 점에서 접선 구하고 넓이 구하면 되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죠? 네. 그럼 다음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503번입니다. 자,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의 양수, 이거 많이 보셨죠? 선생님하고 먼저 이 문제 풀기 전에 공식 알고 들어갈게요. 뭐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합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말이죠. 0보다 크대요. 그림 어때? 이렇게 붕 떠 있는 거죠. 이때는 떠 있기 위해서 또 아래로 볼록되기 위해서 조건 두 개가 필요하죠. 그지? a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x축이랑 만나지 않다는 것이 뭐야? 허근, 그죠? 그래서 판별 정보 작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써먹어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근데 이 문제는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우리 2차 부등식인데 개수가 같은 게 두 개 보이죠? 이 두 개가 보일 때는 조심하시는 거야. 같은 게 개수가 식인데요. 그 식이 두 개가 보일 때는 반드시 0 되는 값이냐 아니냐를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이렇게 똑같은 게 보이죠? 네, 그럴 때는 1-로그 3a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누어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0일 때를 알아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이 값은 로그 3a가 1이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3이란 얘기인데 이거를 넣어서 확인해 보란 얘기입니다. 0일 때는 넣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식에다가 대입해 보겠습니다. 사라지겠죠? 그죠? 사라질 거야. 그지? 그 얘만 남았어요. 이 값이 1이죠. 1 넣었을 때 요 식은 뭐가 됩니까? 결국은 1이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성립을 하겠죠. 네, 그래서 a 값 3도 이렇게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놓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 자, 이제 어때요?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기 위해서는 요와 같은 식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2차 함계수가 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1-로그 3a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로그 3a가 마이너스 1 되면서 나누었을 때 로그 3a가 1보다 작다가 되면서 a 값은 3의 1승 3보다 이렇게 작다가 되겠죠. 그죠? 이해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요. 판별식 구해볼게요. 자, 써먹을게 선생님이. 짝수 판별식이죠? 네, 그래서 절반의 제곱 로그 3a 전체 제곱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입니다. 자, 로그 3a 곱하기 1-로그 3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자, 이 값을 우리 t를 쳐내 볼게요. 왜? 식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자, 1-t의 제곱. 그죠? t 곱하기 1-t 0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자, 얘를 전개해 보면 1-2t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t 제곱이 0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2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가 되겠죠. 네, 이렇게. 그럼 이걸 풀었을 때 2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가 되잖아요. 그러면 t 값에다가 그죠? 얘를 다시 넣어서 a 범위를 구해줍니다. 넣어볼게요. 자, 2분의 1, 그 다음에 로그 3a가 1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러면 3의 2분의 1승, 그죠? 얘 풀어주면 3의 2분의 1승, 그리고 a, 그 다음에 3의 1승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루트 3보다는 크고 3보다 작다는 게 답이 나와요. 그죠? 아까 최고차항계에서 양수했잖아요. 그죠? 그 조건하고 이렇게 방금 풀었을 때 2차 부등식 한 배씩 풀었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답은 이와 같은 공통범위를 구해봐야 되겠죠? 자, 구해봤더니 루트 3보다 크고 a는 3보다 작다는 답이 나와요. 그런데 자, 이거는 1번은 0일 때 풀어봤고요. 이게 안 써놨는 선생님이. 자, 이게 0일 때하고 이 개수 0일 때하고 아닐 때 내가 선생님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 했었지,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아닐 때 푼 결과가 이 답이에요. 그래서 이거일 때와 이거일 때는 관계가 뭐죠? 이 두 관계는 바로 5월입니다. 또는이에요. 그래서 이 답 또는 이해가 되는 거 이렇게 나온 답이. 그럼 결국 뭐가 되겠어? 3 또는, 그죠? 3 또는 답이 루트 3에서부터 a가 3보다 작다는 이와 같은 답이 돼야 되는데 또는이 뭐야? 합칠 수 있죠? 그래서 합쳐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3이 1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답을 써본다면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풀어본다면 이 개수가 0일 때랑 이렇게 아닐 때를 구분하시고요. 0일 때는 값을 대입해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아닐 때는 2차 부등식 이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럼 답이 2개 나옵니다. 2개 관계는 또는이죠. 또는인데 이 3이 이 안에 포함된다면 이렇게 합쳐서 답을 쓰면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모든 자연수 a 값은 이 안의 범위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a 값이 2랑 3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둘의 합 답을 이렇게 5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504번 문제 가볼게요. 자, 프로야구 선수 A, B가 있습니다. 두 선수가 있는데 2019년 이후에 연봉을 매년 28%, 20%씩 인상시킨답니다. 좋겠죠? 매년 이렇게 인상시키기로 했어요. 그런데 2019년 두 사람의 연봉이 처음에는 A가 6천만 원이었고요. B는 8천만 원인데 A가 인상률이 더 크기 때문에, 그죠? 인상폭이 더 크기 때문에 언젠가는 A 연봉이 B 연봉을 초과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 풀기 전에 공식부터 하고 들어갈게요. 자, 공식 뭐가 있습니까? 바로 공식은 증가율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먼저 얘부터 배워보시죠. 자, 증가율 공식이 뭐죠? 첫 번째 A, 그죠? 증가율 문제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처음 A가 있는데 매년 증가합니다. 몇 %씩, R%씩 증가한다. 근데 몇 번? N번 증가하죠? 요거는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횟수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린 그래서 여기는 횟수입니다. 그지? 그래서 자, A가 있는데 계속 몇 번 증가할 거냐? 이 R%가 N번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증가율 문제 공식 풀이 방법이에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외워서 풀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풀어볼게요. 자, A는요, 그죠? 처음 연봉이 6천만 원이었어요. 그죠? 6천만 원 이렇게. 근데 1 플러스 자, 인상률 몇 프로입니까? 28%죠? 네, 대입해 보니까 100분의 28, 그렇죠? N승 이와 같이 된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A 연봉이고요. 그 다음에 B 연봉 구해볼까요? 자, B도 맨 처음에는 8천만 원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자, 매년 20%씩 인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00분의 20의 N승 이렇게 증가하는데요. 자, A 연봉이 B 연봉보다 어때? 초과 이렇게 크란 얘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언제 크냐? 바로 그때 N값을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제 얘만 풀면 되죠. 여기에서 약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3이 되고 이렇게 4가 되겠죠. 자, 이제 요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3 곱하기 1.28의 N승 되겠고 얘는 4 곱하기
1.2의 n승이죠.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지수는 지수끼리 같이 끼리끼리 묶어놔야 돼요. 얘는 여기로 가면 되겠죠? 얘는 여기로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분수로 나눠보겠습니다. 나누었을 때, 자, 1.2분의 1.28의 n승 이렇게 표현되겠고요. 3분의 4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고 나서 양변에다가 상용 로고를 써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치? 우리 이제 뭐 할 차례야? 양변에 상용 로고를 취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상용 로고를 이렇게 취해 보겠습니다. 자, 로그 여기는 3분의 4가 되겠죠? 근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여기 보시면 2랑 3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2랑 3이 나오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 전부 다 100배 해갖고 분수 형태로 나타내 볼게.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얘를 다시 또 약분해서 간단하게 이 값을 써먹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전부 다, 그렇죠? 이렇게 둘 다 4의 배수죠? 그러면 4로 나눠볼게요. 자, 4로 나눴을 때 식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지? 어떻게? 이렇게. 자, 로그 얼마? 30. 얘는 32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30분의 32의 n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얘는 2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n 앞으로 빼겠습니다. 얘는 얼마? 로그 32 마이너스 로그 30이죠. 그리고 2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3이다. 이렇게 표현되네요. 그죠? 자, 32가 뭡니까? 32는 2의 5승이라서 5 앞으로 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30은 3 곱하기 10이죠. 그래서 3 곱하기 10이니까 이렇게 10을 1로 나타냈어요, 선생님이. 자, 그리고 부동호 돼 있고요. 2 로그 2, 그 다음 마이너스 로그 3. 이렇게 해서 이런 값을 나타내줘야 우리가 거기다가 상형 로그 값을 대입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저기 식을 일로 끌어올게, 선생님이. 자, 끌어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n, 그죠? 자, 5 곱하기 로그 2에다가는 0.3010 마이너스 여기다가는 0.4771 빼기 1 되겠죠? 그 다음에 부등식 되겠죠? 선생님 이거 식을 이렇게 지금 대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 2 곱하기 그 다음에 0.3010, 자, 로그 2가 얼마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4771 이렇게 해서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이거는 산수기 때문에 여러분 하셔야 돼요. 어릴 때 산수 연습 잘 하셔야 됩니다. 소수점 이런 연산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죠? 선생님이 나는 답보고 할게요. 나는 선생님이니까 답보고 할게요. 자, 정리해 봤더니 얼마냐면 n 곱하기 0.0279. 선생님 좀 반칙인가요? 봐주세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등식 하고요. 얘를 또 풀어봤더니 이 값은 0.1249 이런 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 값으로 얘를 나눠주겠죠. 전부 다 만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279 곱하기 n, 여기는 1249가 됩니다. 얘를 이렇게 해서 나눴더니 이 값은 대략 4.4 얼마 이렇게 가는 거 알 수 있어요. 얘보다 큰 연수 되겠죠? 몇 년, 그치? 그래서 5년 뒤, 그죠? 5년 후부터는 어때요? A가 B보다 연봉을 초과하는 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2019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5를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2024년 후가 되겠죠? 네, 그래서 2024년 후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 풀어봤는데, 자, 뭐 식 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연습하면 되니까. 여기서 푸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아주 복잡한 산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하면 되겠지. 또는 계산기는 쓰면 안 돼요. 계산기는. 그 쓸 수 없고요. 손으로 풀어야 되는데 손으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서 이런 것들을 꼭 맞추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다음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505번 문제 가볼게. 자, 문제 어때요? 좀 복잡해 보이죠? 이거 좀 어렵잖아요. 하지만 막상 문제를 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볼게. x좌표 얼마죠? k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 점이 어느 그래프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기 그래프 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대입을 하면 되겠지. 얼마일까? 로그 2의 n-k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B좌표가 k, 0가 되겠죠. 마찬가지 C좌표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같은 게 있는 걸 찾아볼게요. 자, C좌표랑 A좌표가 그죠? 뭐가 일치합니까? 그렇지. Y좌표가 똑같아요. 그럼 대입하면 되겠죠. 얼마 대입합니까? 로그 2에 자, n-k 그죠? 여기다가 n-k를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점은 어느 점이야? 이 그래프 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y 값에다가 넣었을 때 x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y 값에다가 선생님이 대입을 해볼게요. 자, 로그 2의 n-k를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이거를 만족하는 x 찾는 거야. 그지?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이런 게 있어. 로그라는 건 밑을 작게 해야 돼? 크게 해야 돼? 뭐가 편해? 작게? 아니 크게 한 게 좋아. 했으니까 요거를 4로 만들어 봐. 이렇게. 아, 그래 미안합니다. 크게 한 게 좋아요. 뭐가 미안해?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요거 4 하시고 어떻게 해요? 제곱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밑을 똑같게 했을 때 뭘 비교하냐면 이 둘을 같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랬을 때 그때 x를 바로 좌표화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좌표화 시켜볼게. x 플러스 56은 n-k 제곱이 되겠죠. 또 x라고 하는 것은 n-k 제곱 마이너스 56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x값 좌표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n-k의 제곱 마이너스 56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 x좌표가 D의 x좌표 동일하겠죠. n-k 제곱 마이너스 56,0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요 길이 구하면 되는 거야. 이게 어떤 길이에요? x좌표에서 얘를 빼야 되겠죠? 그럼 밑변의 길이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해봤더니 k-n-k 제곱 플러스 56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밑변의 길입니다. 그죠? BD라는 길이죠. 자, 또 마찬가지 여기 AB 보이시죠? 그래서 AB라는 길이는 바로 A점의 Y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로그 2의 n-k 요와 같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넓이를 구할 겁니다. 그지? 이 넓이 바로 SK 넓이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SK라는 이 넓이는 밑변 곱하기 세로죠. 그래서 BD 곱하기 AB죠. 응? 이 길이는 다 양수잖아요. 음수가 없어요. 그죠? 길이기 때문에 양수죠. 자, BD라는 길이 넣어볼게. 자, k-n-k 제곱 플러스 56이죠. 곱하기 로그 2의 n-k야. 그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양수예요. 이게 빼기라 해서 자연수, 물론 자연수 나올 텐데 이 결과는 반드시 플러스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얘는 결과는 분명히 자연수일 겁니다. 그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자연수로 될 거예요. 자, 얘만 자연수가 된다면 끝이 나는 거죠. 그지? 넓이가 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자연수가 되려면 그런 거죠. 그러면 결과는 이런 거야. 아시겠지만 n-k가 얼마가 돼야 자연수인지 아시죠? 밑이기 때문에 2라든가 4라든가 8, 16, 기타 등등 이런 게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 개수를 다 구하지 않고 k가 3개가 되라 했으니까 3개가 되는 걸 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만족하는 k는 이 범위 들어있어요. 그거 하다 보면은 n의 제일 클 때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보세요. 자, 이거야. n-k, 그죠? n-k가 얼마일 때 2라든가 4라든가 8과 16 이런 거일 때가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k가 3개이기 때문에 k범위라서 k를 구해줘야 돼. 그러면은 얘랑 잘 이렇게 바꿔봐요. 그지? 그러면 k는 뭐가 되겠어? n-2라든가 n-4라든가 n-8, n-16 기타 등등 이렇단 말이죠. 자, 그런데 범위를 보면 알겠지만 k범위가 그죠? n-1부터 해서 이렇게 알파로 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죠? 그런데 여기 안에 이 k값이 3개가 들어가야 돼요. 3개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n-2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n-4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n-8 들어가고 이 자리가 n-16이 있다 한다면 이 알파라는 값이 그죠?
알파라는 값이 이렇게 있으란 얘기죠. 그럼 이 알파는 요 안에 이 공통 범위 안에 K가 몇 개 있어? 이렇게 3개 있다는 뜻이잖아. 근데 n-16 자리에 와도 되겠죠. 어차피 이거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알파가 위치할 수 있는 범위는 바로 알파의 포지션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알파가 위치하는 범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n이 바로 최대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거 만족하는 n이 바로 알파가 여기 위치하다 보니까 그때 n이 얼마가 될 때, 그죠? 16 플러스 알파가 될 때, 요거 이하일 때 이렇게 3개가 나온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n이 최대라는 것은 바로 이 값이 최대니까, 그죠? 알파를 구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n이 얼마일 때 최대가 됩니까? n이 16 플러스 알파일 때가 바로 최대인데, 그때 알파라는 건 바로 이 알파입니다. 그죠? 바로 만나는 교점이 알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값을 갖는 n을 넣었을 때 이 그래프가 그 시기일 때 만나는 교점 알파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때 또 알파를 알아야지만 n을 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파를 구해 n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알파입니까? 바로 두 그래프가 만날 때 알파란 말이야. 언제 만날 때? n 값을 이 값을 가질 때.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얼마가 될 때예요. 그죠? 바로 n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16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x 식일 때. 그죠? 얘가 최대일 때 그때 알파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때 교점을 구해서 갖다 놓고 또 풀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또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차례예요? 자, 이제 그때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갖다 놔야겠죠? 그러면은 알파를 넣었을 때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자, 16 플러스 알파 x에다가 이 알파 넣었을 때 그때 같아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 대입 해보겠습니다. 로그 4에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그때 y값이 같은 값이니까 그때 알파가 바로 최대가 될 때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라지면 이 값은 4가 되고요. 그죠? 4가 되면서 알파 플러스 56 이렇게 나와주겠죠?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자, 4의 4승이에요. 얼마입니까? 4의 4승이 256인가요? 그럼 256이니까 알파는 얼마 나와요? 200이 나와주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 알파 값이 이 값일 때 그때 n 값을 구하면 그때 n 값은 최대값이 바로 216이다. 이 값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나요? 자, 그러면 문제가 쉽진 않았어요. 사실은. 너무 복잡했어요. 하지만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자 다시. 자, 이런 거야. 이 사각형 넓이 구할 건데 아주 단순하게 본다면은 이런 걸 좌표화시키는 거야. 그럼 끝난 거야 사실은. 좌표화시켜서 밑변 곱하기 높이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연수는 다 알겠어. 왜 양수니까. 얘만 자연수면 되는 거야. 그래. 그럼 이 자연수려면은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이런 값들이 있어. 얘가 이 값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값이 되는 거 썼어 선생님이. 근데 그때 K가 3개가 되래. 그러면 K가 뜻이지. K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K 나온다는 뜻이잖아. 이렇게. 그죠? 근데 걔네들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알파가 어떤 값이냐. 그죠? 알파는 n-16 이상이 돼야 K가 3개가 된다는 얘기야. 그걸 만족하는 얘기야. 그러면은 알파가 K-16을 만족하려면 그때 n 값은 최대한 16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n한테는 이게 최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최대를 가질 때 n 값이니까 여기 아까 그래프식 보이셨죠? n에다가 이걸 대입했을 때 그 식과 그죠? 이 식과 만났을 때 그때 알파를 구해줘야 돼. 그때 알파를 구해줘야 그 n 알파 값을 대입하면 그 n 값이 알파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 알파 값을 대입을 해야 그때 n 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좀 어려웠어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설명한 거를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시고 다시 풀어보면서 확실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좀 어려웠으니까 어때? 다시 풀어봐야 되겠죠? 좀 힘들었어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면서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506번 가볼까요? 자, 이 문제는 이와 같은 조건을 줘서 자, 넓이 이용하시고 자, 문제는 이 좌표들을 이렇게 좌표화시켰을 때 그 문자 값의 합을 물어본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보자. B의 A좌표 얼마입니까? X좌표가 A,0죠. 자, C는 뭐야? X좌표가 B,0고요. 이 X좌표는 C,0다. 이렇게 문제에서 줬다는 얘기야. 그걸 이용하시고 두 번째 뭘 사용합니까? 요 길이 B가 3대 4래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요 길이 얼마다? 요 길이가 1인 걸 이용해갖고 문제를 풀어봐라 이겁니다. 일단은 그래프 문제는 좌표화 시켜야 됩니다. 선생님이 좌표화 시켜볼게요. X좌표가 A 똑같죠? A를 대입해보면 얼마가 되니? 로그 4의 A가 된다 이거야. 됐지? 자, G도 마찬가지. X좌표가 B이기 때문에 B 넣었을 때 로그 4의 B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F는 어때요? 이 G의 Y값 좌표가 똑같고 X는 C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주고요. 자, 여기 D의 좌표도 X좌표가 똑같이 B가 되겠고 Y좌표가 똑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로그 4의 A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네.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넓이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얘부터 사용하셔야죠. 자, 첫 번째 할 일이 뭐야? DG의 길이가 1이다부터 써먹자. 그지? 이런 조건들을 잘 써먹어야 돼. 알겠니? 자, 여기 이제 이 Y값 좌표랑 둘을 빼야 되겠지? 자, 빼볼게요. 자, 로그 4의 B에서 로그 4의 A를 뺐더니 1이다. 이거야. 예. 이제 어떻게? 4라 하고요. A분의 B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값이 얼마가 될 때, 그죠? 1이겠습니까? 그죠? 같아야겠죠? 이 값이 4가 되겠네. 그래서 A분의 B 값은 4다. 이겁니다. B는 얼마야? 이렇게 4A를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제 B는 4에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얼마 대입하냐면 4A를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요 길이를 뺐더니 요 길이가 얼마냐면 3A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 길이 B가 3대 4래요. 그럼 B의 상수가 A가 되겠죠. 3대 4니까 요 길이는 4A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4A를 더해줬더니 C값은 8A가 되는 거야. 이제 끝났어요. 그지? 이제 다시 좌표화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뭘 사용하면 되겠어? 넓이를 사용해갖고 이제 정리하면 게임 끝나요. 자, 먼저 이 넓이 알아볼게요. 자, 밑변의 길이가 4A죠. 높이는 얘가 되겠죠. 높이는 얘가 되겠죠. 미안합니다. 얘가 높이고 얘가 밑변의 길이에요. 그죠? 해볼게. 자, 4A 곱하기 높이는 얼마?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 4의 B인데 선생님이 B 대신에 4A 넣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B를 딱 지워주고 그 자리에다가 4A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됐어요.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넓이는 4배를 하래요. 자, 몇 배? 4배. 자, 이게 뭐야? 가로 세로 해야 되겠죠? 밑변 길이 4A이고요. 그 다음, 여기네요. 미안합니다. 오늘 왜 이러지? 밑변 길이 3A이고요. 높이는 얘가 되겠죠? 네, 그래서 밑변의 길이 3A. 그 다음에 높이는 4의 A다. 이렇게 했어. 그래. 정리해보면 되겠지. 4 약분해주고, 그 다음에 A도 약분해주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로그 4의 4A는 남아있는 것은 3만 남았고요. 로그 4의 A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거 정리하면 되는데 곱하기니까 분리를 해준다면 로그 4A가 되고 3 곱하기 로그 4의 A가 되겠죠. 얘 넘어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 로그 4의 A인데요. 이 4라는 거는 그죠? 2의 제곱과 같잖아요. 2 약분하면 되겠죠? 네, 1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2의 A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A 값은 얼마다? 2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 2를 이제 대입하면 끝난 거야. 대입했더니 얼마야? 8. 그죠? 얘는 16. 다 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제? 우리 찾고 싶은 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값을 물어본 거예요. A 값은 2가 되겠고요. B는 8 되겠고요. C는 16 돼서 정답은 26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 그래프 좌표화 시키는데 이런 조건들을 활용만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좌표화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507번으로 들어볼게요. 자, 507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fx랑 gx 보이시죠? 네, x범위가 1에서 9까지 범위 제한되어 있고 합성함수 구할 겁니다. 합성함수 뭐 한다? 그렇지, 치환입니다. 이런 거 물어볼 때 합성함수는 치환시켜 푼다는 거 절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치환 매우 중요한 풀이 방법이니까 잊지 마세요. 자, 첫 번째부터 들어갑니다. 얘는 뭐야? gfx 보이시죠? 네, 그러면은 fx를 t로 치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치환할 때 뭐가 생기죠? 그렇죠. 범위. 알겠습니까?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그랬어요? 이름? 그래, 좋아. 네, 뼈를 남기죠. 뼈. 딱골당. 아닙니까? 무섭죠? 네, 뼈 남겨요. 근데, 그죠? 치환은 뭘 남기니까? 치환은 범위를 남깁니다. 범위. 그죠? 이 범위 남긴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t가 누구예요? t가 바로 fx 맞죠? 그러면 fx라는 것은 자, 이 로감수인데 로감수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죠. 그 1부터 9까지니까 우리가 이거를 빨리 구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간단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fx 어떤 식이야? fx라는 식은 2 로그 3의 x 빼기 1 이거란 말이야. 그지? 여기 x에다가 얼마 대입을 해야 되는지 알겠지? 1 넣어야 되겠지? 그러면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죠. 자, 마찬가지 여기다가 이제 9를 대입할게요. 9. 그러면은 3의 제곱이니까 4가 되고 1 빼면 3이 되겠죠. 네. 이게 바로 fx 치역범위인데요. 그러니까 fx의 범위가 얼마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인데요. 그 fx가 바로 t잖아요. 그죠? 좀 t죠? 네, 좀 t입니다. 그지? 이렇게 해서 t의 범위를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문제는 뭘 풀 겁니까?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얘는 바로 gt란 식 되겠죠? 그 gt가 바로 이 범위일 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gt라는 식을 알아볼게. 대입해서 알아봐야죠. 자,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a라는 식은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 3까지예요. 이 범위에서 최대값이 a다. 이런 거죠. 자, 딱 보자마자 뭐 해줘야 돼? 그렇지. 완전 저거 해야지 우리가. 더하기 4, 빼기 4, 플러스 a 이렇게 나타내줘야겠지 우리는. 그렇지. a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t값이 2였을 때 꼭지점이 a-4가 되는데 자,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예요. 2에서 대칭이니까 누가 더 뭡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더 멀죠. 3은 옆에 바로 있겠죠. 근데 알겠지만 이 그래프를 이렇게만 그리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대가 나오겠죠. 그 얼마? 그 마이너스 1 넣어봐야겠죠? 그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그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4가 플러스 4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 값은 a 플러스 5가 됩니다. 그 값이 그죠? a 플러스 5라는 값이 얼마일 때? a일 때 그죠? 잠깐 다시 문제 볼까요? 자, 최대값이 a가 4네요. 미안합니다. 이 값이 4일 때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일 때? 최대값이 4일 때 그때 a 값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a 값 구하면 알겠지만 a 물어봤죠? 네, 그래서 그때 a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이 문제 이렇게 푸는데 문제를 잘못 써갖고 이렇게 오답이 나올 뻔했잖아요.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문제를 꼼꼼하게 샤프로 줄 쳐가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못 봤다가 문제가 오답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줄 쳐가면서 정확히 하시고 선생님처럼 실수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좀 어색했죠? 미안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실수하지 말고 합성함수는 치환해 보면서 문제를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508번 문제 가볼까요? 자, 그래요. 이 식의 최대값 물어봤어요. 자, 문제는 이렇게 문자가 두 개 나와 있잖아요. 한 문자를 어떻게 통일시켜줘야 돼, 통일.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식이 보이죠? 그 식을 사용해갖고 우리가 한 문제 통일할 텐데 이 범위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첫 번째 할 게 뭐냐면 이 문제는 이 식을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 밑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때? 바꿔줘야겠죠? 어떻게? 역수죠. 그래서 역수 취하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해봤더니 2 곱하기 1 되면서 xy가 되고 더하기 3 이꼴 제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딱 보니까 불편해 보이지? 우린 그래서 이 값을 t로 치환해 볼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t는 어때요? 치환할 때 그렇죠. 범위를 만들 수 있어. 우리 범위 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식부터 정리해 볼까요? 2t-2 곱하기 t분의 1 플러스 3 이꼴 제로가 되는데 자, t를 곱해봤더니 2t의 제곱 그죠? 마이너스 2 플러스 3t 이꼴 제로가 되죠? 그럼 2t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2 이꼴 제로가 되는데 2하고 1, 2하고 1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t 값이 몇 개가 나오냐면 이렇게 하나는 2분의 1, 또 하나는 마이너스 2 해갖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만 선택하고 싶다 이거야. 왜? 이 범위 보이죠? 지금 t가 누굽니까? 로그 xy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알겠지만 얘를 x로 보고 1보다 크니까 이 함수는 증가함수죠? 그러면은 y축을 이렇게 t로 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x축을 y로 봤을 때
자, 이 그래프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1 통과하겠죠, 이렇게. 그죠? 근데 y가 1보다 크다 돼 있으니까, 그죠? 어때요? 이 그래프는 로그 xy라는 그래프는 1보다 크니까, 그죠? 어때요? 이렇게로 하겠죠? 그래서 이 t값은 0보다 큰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지? 우린 그래서 t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둘 중에 요 답을 택하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딱 보면 알아야 돼요. t가 2개 나왔잖아. 하지만 xy가 모두 1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겠죠. 이 정도는 우리 아시잖아요. 센스 있죠. 그래서 얘까지 그리지 마시고 딱 보자마자 양수인 것부터 딱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x 1보다 커요. y 1보다 큽니다. 이 조건이면 충분히 어때요? 그죠? t 양수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t 값을 구해봤고요. 자, 그럼 t를 구했는데 그 t가 누굽니까? 바로 이거죠. 넣어서 t가 어떤 값인지 넣어서 식을 만들어 볼게요. xy라는 게 2분의 1입니다. 그죠? 이때 y는 x의 2분의 1승이 돼서 양변을 제곱을 해보면 y제곱이 x와 같은 이런 식이 만들어져요. 됐죠? 이제 여기 대입할 거예요. 왜? 문자가 2개잖아요. 한 개로 맞춰줘야 돼. 그래서 여기 y제곱에다가 이렇게 해서 x를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뀔까요? 넣었더니 4x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고 x 범위는 1보다 큰 범위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앞으로 뺐을 때 우리가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봤을 때, 그죠? 이렇게 표현되겠지요. 그러면 x가 2일 때 최대값은 이렇게 4잖아요. 그죠? 근데 x는 1보다 큰 범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최대값을 말하고 있으니까 최대값이 이렇게 4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여튼 이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실력 될 것 같아. 자, 어떻게 해요? 역수치하는 거. 그 다음에 t로 치환시키는 거. 그죠? t값 2개 나오는데 이 범위를 통해서 t값은 1개만 택한다는 거.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하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 실력을 믿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그죠?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509번 가보자. 자, 이제 509번 가볼게.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죠? 이게 부등식이에요. 부등식. 하기 전에 식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죠.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밑이니까 어떻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 자, 이건 어디로 가야 돼? 옆으로 가야 되겠지? 2 마이너스 로그 b 이렇게 하는 거야. 그지? 자, 이 2도 로그 2로 만들어줘야 식을 하나를 합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식을 한 개로 뭐 한다? 합쳐줘야겠지? 그러면 우리가 합치기 위해서 얘는 어떻게? 로그 2에 4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빼기, 로그 2 b이기 때문에 얘를 또 뺄셈을 나눗셈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끝났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푸는 거 아시죠? 어떻게 풉니까? 우리가 절대값에 k가 돼 있으면 말이죠. 이제 풀이 방법은 마이너스 k부터 a, k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푸는 방법을 내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선생님, 여기 자연수란 말이 뜻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 자연수 풀이 방법 보실래요? 자연스럽게 수를 대입하는 겁니다. 얼마부터? 1부터 쭉 대입하는 거야. 뭐라고요? 자연수 뜻이 뭐라고? 자연스럽게 수를 대입하라고요. 알겠습니까? 아, 진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푸는 방법은 자연수니까 1부터 다 대입해서 답이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대입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앞으로 이런 말 나오면은 땡큐입니다. 땡큐. 그냥 1부터 대입하면 되니까 너무 쉬운 겁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1부터 대입을 해볼게요. 자, 1 대입했을 때 그때는 이 식이 어떻게 되겠어? 자, 로그 2의 5분의 a는 자, 1 들어가니까 4가 돼서 2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풀어봤더니 마이너스 2가 되면서 2의 5분의 a 값이 이렇게 2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를 푸는 방법은 2의 마이너스 2승이라서 4분의 1 되겠고 누가? 5분의 a란 값이 2의 2승은 이렇게 4가 되겠죠. 이제 5배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5가 되면서 얘는 2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A는 뭐라고요? 자연수라고 했죠. 자연수. 그럼 얘는 2부터 20이야. 2부터. 그죠? 2부터 해서 20까지가 이게 몇 개일까? 몇 개일까? 자, 그죠? 몇 개예요? 19개죠? 얘는 19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B값이 1일 때 이렇게 19개니까 순서쌍이 몇 개 나오겠어? 19개 나오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좋아요. 두 번째 2번 가볼게요. 마찬가지 B가 2일 때로 볼게요. 2 딱 넣어봐요. 자, 그러면 자 로그 그지? 5분의 A라는 이 값은 이 딱 넣었을 때 1이잖아. 1. 그죠? 1 이렇게. 됐나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로그 2의 5분의 A 값이 이렇게 1 되겠죠. 그러면 2의 빼기 1승 2분의 1. 그죠? 5분의 A 값이 2의 1승 2가 되겠죠. 그러면 5배 해서 2분의 5에 얘는 10이 되는 거니까 3부터 10까지예요. 3, 10까지 몇 개? 8개. 그죠? 얘는 3부터 그지? 10까지이기 때문에 얘는 8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자, B값이 3일 때 또 하나 보겠습니다. 3을 넣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로그 자 2의 5분의 A 값은 3 넣었더니 로그 2의 얼마? 3분의 4다 그래요. 얘를 푸는 방법 얘는 어때요? 할 수 없어. 이렇게 풀어줘야 되죠. 자, 로그 2의 3분의 4 그 다음에 2의 5분의 A 그 다음 이렇게 3분의 4가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가 올라가면 얘는 역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역수 되면서 그대로 써주면 4분의 3이 되고요. 얘는 5분의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5배를 해보면 4분의 15, 그 다음에 3분의 20이 됩니다. 요거는 3점 얼마니까 4부터 가능하죠. 그래서 4부터 얘는 6점 얼마이기 때문에 4부터 6까지 그죠? 4, 5, 6 해서 몇 개? 이거는 3개라는 사실이야.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해봤어. 계속 구해봐야 돼. 안 넣을 때까지. 자, 어떻게? 그 네 번째 가봐야 되겠네요. 자, B값이 4일 때 알아보자. 그러면 4를 딱 넣었어요. 얼마야? 그 1이죠, 1. 그 0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로그 2의 5분의 A 값은 자, 풀어봤더니 이건 0이에요. 0이라는 거 뭐야? 얘가 0밖에 없죠. 그러면 0 되려는 거 뭐야? 바로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돼? 그죠? 1 돼야 되겠죠? 그 1 되는 거니까 5분의 A 값이 1 되는 거 무슨 말이야? A 값이 5. 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더 이상 안 나와요. 왜? 이 값이 음수면 이건 양수기 때문에 얘는 음수 나와. 왜? 이 값이 4보다 크면요. 그죠? 이 값은 이제 뭐가 돼버려? 마이너스인데 얘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B 값은 솔직히 딱 보면 알아야 돼요. 1부터 4밖에 못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A 값 5까지 해서 이렇게 한 개가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19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1개, 3개 다 더하면 되겠죠? 이게 몇 개예요? 11개니까 30개죠? 31개. 정답 그래서 31개가 된다 이겁니다. 어때요? 할 수 있죠? 네, 이 정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야 우리 친구들은.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510번 들어갈게요. 자, 이제 510번입니다. 아, 어때요? 고생했죠? 힘들었죠? 하지만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을 겁니다. 그지? 여러분이 실력을 계속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요 C스텝, 로그 함수 막 풀어보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요, 이거 있어요. 복습이라는 게 있어. 내 친구들한테 내가 가르칠 만큼 공부하시는 게 복습이거든요. 여러 번 푸는 받아쓰기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확실하게 인식하고 인지했을 때 친구들한테 가르칠 만큼 정말 내용을 확실히 알았을 때 그 문제를 아는 거거든요. 그렇게만큼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친구들이 또 잘 되실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노력할게요. 알겠습니까? 구독자 알겠습니까?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510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문제 풀이 방법이야. 어떻게 풀어야겠어요? 진수잖아요. 네. 3x 플러스 3이 어때? 진수 조건 0보다 큰 거부터 한다 했죠. 선생님이 꼭 기억하시고요. 얘는 K가 양수기 때문에 늘 양수기 때문에 말할 필요 없겠죠? 얘만 구하면 되겠네. 그래서 진수 조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거부터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가볼 텐데요. 자, 어때요? 증가함수죠? 네, 부등호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얘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제?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얘를 풀어줘야겠죠? 자, 근데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개수가 몇 개? 정수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게 이 문제 포인트고요. 아주 좋은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빼기 3이 0 이하가 되란 뜻인 거죠. 근데 이게 2차 부등식이잖아요. 2차 부등식의 원리는 함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함수에서 이렇게, 그죠? 0보다 작은, 즉 x축보다 작은 x의 범위 안에 정수가 2개 있는 거죠. 우리 이제 그려볼 텐데, 자,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2차 함수잖아요. 그 뭐가 있냐면 대칭축이 있죠. 네, 아시겠지만 완전 제곱식을 할 때 바로 꼭지점이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얘를 이제 대칭으로 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그래프가 될 거거든요. 이제 대칭으로 데칼코마니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수 x가 2개가 들어가 줘야 돼요. 0보다 작은 범위 안에.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1.5니까 옆에 1이 있겠죠. 옆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2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1과 2가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0보다 작은 범위 안에 포함이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그림 어떻게 그린다?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x축 밑에 이 범위 안에 정수가 1과 2 2개 들어가서 정수의 개수가 2개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가능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옆에 또 얼마가 있냐면 이렇게 3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지? 이렇게 3. 그죠? 근데 그래프 그릴 건데 그래프 이렇게 그려볼까요? 어때요? 마찬가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포함시키면 이 범위는 늘어나지만 정수는 1, 2밖에 없는 거 보이시죠? 2개 맞죠? 그래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만약에 0을 통과하고 3 통과해 볼까요? 왜? 2.3, 1.5기 때문에 1.5 똑같은 길이에요. 그러면은 0을 통과하면은 똑같이 3 통과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0도 포함하고 3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정수가 0, 1, 2, 3이 돼서 4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2개가 되거나 4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2개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보다는 어때?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래프는 이거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럼 이 그래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말해야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이런 거 대란 뜻이 무슨 말이야? f의 값이 제로가 되던가, 그죠? 또 아니면 어때? 음수 되는 거죠, 음수, 그죠? 그래서 이걸 표시해 본다면 이 2개 그래프가 되려면 이걸 설명하는 거야. 함수 값의 위치로 설명하는 거예요. f1 값이 위치가 0이거나 어때요? 음수 돼야 됩니다. 이걸 만족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f2 값도 마찬가지야. 여기 값도 0 되거나 음수 돼야 되겠죠? 그래서 f2가 0 되거나 음수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 보세요. 여기 0 되면 안 되잖아요. 또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도 포함되겠죠. 0보다 큰 데 있어야 돼요. 여기가 이 값이. 그죠? 그래서 이거 해당되는 값이 F0 맞죠? 네, F0 값이 0보다 큰 위치에 있어야지만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야. 만약 0 돼버리면 0도 포함한다. 그지? 그러니까 안 되잖아 이거는. 0 되는 건 안 되겠고 내려가도 안 되죠. 그러니까는 0보다 큰 위치에 있어야만 이와 같이 된다는 얘기야. 이 그림을 설명할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0을 대입한 값이 0보다 커야 되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얘도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 0과 3은 같은 똑같은 위치거든요. 그지? 그래서 0과 3은 알겠지만 같은 위치입니다. 이차함수 그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를 표시했을 때 3된 요 값이 그죠? 얼마야? 이 값이 똑같은 위치니까 F3 값이 얘도 0보다 커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3 지나고 0 되거나 F3이 0 되거나 또 이렇게 내려가면 돼? 안 돼? 안 되거든. 3도 포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F3의 위치는 이렇게 얼마? 0보다 커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F3은 0보다 커야 되겠다 이 소리 되겠죠? 그런데 F1 값이나 F2 값이나 같은 값이야. 그러니까는 이거 둘 다 말할 필요 없어. 한 가지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같은 값이니까. 마찬가지 F0이나 3이나 같은 값이기 때문에 둘 다 해봐도 같은 답이 나와요. 그래서 둘 다 할 필요 없고 한 개만 보면 되겠죠. 그 둘 중에 쉬운 거 이 2개를 하면 되는 거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면 답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F1 구해볼게요. 1 넣었더니 1 빼기 3 플러스 K 빼기 3이 0 이하가 돼야 됩니다. 이 조건 만족해야 돼. 같은 답이에요.
자, 마찬가지 얘를 풀어보면 어떻게 K값은 그래서 5 이하가 되겠죠. 이제 F0 값을 구해볼게요. 0을 대입했더니 K 빼기 3이 0보다 큰 위치에 있어야만 이 정수가 2개밖에 안 들어간다 이 뜻이야.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K는 3보다 커야겠죠. 얘나 같은 답이 나와요. 우린 그래서 한 개만 구하면 되겠죠.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답을 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말씀해드리면 K값은 3에서 얼마까지? 5까지 해서 자 이렇게 K범위를 구했다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요게 답이다 이 얘기예요. 자, 이 문제는 이 부등식 요거는 고등학교 상이에요. 그죠? 고등상에 나오는 범위죠. 2차식이 자, 이 함수 조건, 함수값의 위치를 설명하는 건 되는 건데 이 2차 함수가 0 이하가 되는 그 범위 안에 정수 2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함수값의 위치를 설명을 해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로그를 활용한 고등학교 상, 하에 들어있죠. 그죠? 고등하, 거기 들어있는 함수값의 위치로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믿어요. 왜? 우리는 C스텝 풀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죠? C스텝은 여러분들이 실력이 아주 좋은 친구들이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를 믿고 선생님이 510번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업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은 삼각함수 들어가 볼게요. 삼각함수 C스텝 재밌거든요.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다음 시간 만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